요즘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미 6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도 물어보시는 게 거의 대부분 재물에 관련된 거세요. 재물운은요, 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재성은 뭐냐? 정제와 편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정제는 뭐냐면요, 다달이 나한테 고정적으로 꽂히는 수익을 말해요. 편제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코인 또는 프리랜서들이 한 번에 돈을 받게 되는 그런 금전들 있잖아요. 그거를 편제라고 합니다. 돈이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느 게 더 재물이 큰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편제가 돈주머니는 더 크죠. 그리고 토의 기운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확실히 금전 스케일이 좀 크시더라고요. 그리고 토의 기운을 가진 분들한테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부동산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셔라, 이런 얘기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토의 기운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거의 부동산이나 뭐 상가 이렇게 묶어둘 수 있는 재물 이쪽으로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뭐 토라고 한다면은 진술충미, 아래 지지에 이렇게 진술충미가 있는 분들이 금전 스케일이 좀 크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병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같은 오행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를 병존이라고 하는데, 바다를 뜻하는 임수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오행 중에 임수가 두 개 붙어 있으면 이민병존이라고 하거든요. 이민병존인 사람들이 두 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세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바다도 굉장히 큰 바다, 대양 이걸 뜻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언젠가 한 번은 잭팟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정재 씨, 오징어 게임으로 이분이 50 넘어서 헐리우드 스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요. 그분 사주도 이민병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님, 이분도 이민병존 있고, 그리고 연예인 분들 중에 한 명 또 찾자면 이민정 씨도 이민병존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좀 큰 분들, 금전운도 좋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잭팟 사주라고 부릅니다. 재성운이 대운에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정도 들어와요. 그 운을 잘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도 하면 운이 안 들어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금전을 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이 좀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운을 보실 때 재성운이 40년 동안 중년에 꽉 차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분들 보면 그냥 사주 안 보셔도 되겠다, 그냥 돌려보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고요. 사주팔자 안에 내가 재성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인생 100년으로 봤을 때 한 번쯤은 있지 않겠어요? 한 번쯤은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사주를 보는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회가 언제 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잖아요. 그래도 내가 견디고 어떻게든 준비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재성운이 들어올 때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재성운이 들어와도 내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크게 먹을 거 적게 먹는 거겠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안 좋은 운일 때 자포자기하는 게 최악인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안 좋을 때 어떻게든 잘 견뎌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웃어요.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힘들대요. 저번 달부터 많이 힘드셨네요. 그랬더니 맞대요. 고민 하다가 오셨대요. 그리고 오시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 힘들면 어쩌죠? 그 두려움 때문에도 많이 오세요.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가다가 끝나면 어쩌죠?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대운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기억하세요. 4살 단위로 들어오면 4, 14, 24, 34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4살부터 24살까지의 대운이 있을 거고, 24세부터 34세까지의 대운이 있을 거잖아요. 그 대운이 이렇게 바뀌는 교운기를 조금 알고 계시면, 내가 만약에 사주를 좀 보러 가서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다라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운이 언제 바뀌는지. 근데 언제가 전성기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냥 지금 당장의 힘든 얘기만 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분명히 전성기는 와요. 그게 50대가 됐던 60대가 됐던. 전성기를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버티는 힘이 조금 더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50대 때, 60대 때 내가 재성운이 열려서 금전적으로 크게 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자는 관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남자는 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라.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결혼이 취직이었던 거죠. 그래서 관이 있어야 남편이 있고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여자 또는 재운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있고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지. 일단 내담자분들 오시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혼을 언제 하나요? 연애를 언제 하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고요. 30대 초중반 내담자분들은 대부분 물어보세요. 오셔서. 여자한테 관이라는 글자는요, 정관과 편관 이렇게 두 개의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이라는 거는요,
여자한테 직업을 뜻하기도 하고 남자를 뜻하기도 해요. 근데 직업적으로 관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상대적으로 남자 운이 조금 죽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일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오시게 되면 제가 그 얘기를 꼭 드려요. 바쁘셔서 소개팅할 시간도 없고 만나시지도 않고 집에만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남자 복 달아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녁 시간 늦게 일요일날 주말에 여자 4분이 오셨어요. 근데 나이가 40대 초중반 정도 되신 여성분들이셨는데 주부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주부님들은 일요일 저녁에는 절대 밖에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여자 4분이 오셨고 사주를 다 열어봤는데 사주 오행이 너무너무 조화로운 공무원 사주시긴 했어요. 근데 백호살이 있고요. 백호살이라는 거는 이 전문직들한테 많이 보이는 살이에요. 피를 봐야 되는 살 아니면은 자기 주관이 세고 전문적인 분들한테 많이 보이는 살이 백호살이거든요. 백호살도 보이고 개강살도 보이고 누가 봐도 전문직 살인데 제가 여쭤봤죠. 공무원이시긴 한데 공무원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살살 떠봤어요. 공무원이시래요. 그랬는데 나중에 사주를 계속 보다 보니 이분들 검사셨어요. 여자 검사 4분이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겠어요. 얼마나 관을 많이 쓰셨겠어요. 직업적으로. 그러다 보니 다 싱글이셨어요. 근데 관은 굉장히 강하게 뿌리도 단단하게 이렇게 사주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결혼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니까 이래서 놓치고 저래서 때를 놓치고 해서 결혼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40이 넘으셔서 남자 운을 물어보시고 결혼 운을 물어보셔서 제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관을 다 쓰신 것 같은데 그래도 대운에서 아직 기회가 있으니 그리고 대운 안에도 또 세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1년 운. 그 안에서도 또 관운이 들어오니까 요때는 우리가 좀 노력 좀 해보자. 또 세운 안에도 월운이 있잖아요. 길게 들어오면은 한 4개월 정도가 관운이 들어올 수 있고요. 겹쳐 들어오면은 짧으면 2개월이에요. 그래서 그 달은 무조건 소개팅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결혼정보회사라도 가입을 해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용산이 부촌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시면 확 갈리죠. 아, 이분은 부자겠구나. 이분은 아니겠구나. 이게 보여요. 잘 사는 분들의 특징. 버티는 힘은 엄청 좋으세요. 맷집이 좋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이때 힘들었고 근데 나는 지금 이 정도를 잃었고 그렇다. 뭐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저한테 풀어보면은 맷집이 좋으셨고 그냥 사주가 너무 예쁘고 흠이 없어요. 근데 치우친 사주들도 있거든요. 목 기운이 많던지 아니면 토 기운이 많던지 이렇게 치우친 사주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뭐라도 하나는 가지고 계세요. 본인만의 무기를, 천을기인을 갖고 있다든지 대운에서 재성운이 나를 밀어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식상운이 들어와 있다든지 그래서 금전적으로 좀 잘 사는 분들은 조화롭고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부모 복이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흔히 말하는 강남 사모님들이 저희 업장에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사주시고요. 그리고 그분 되게 잘 사시는 분인데 만족을 못 하세요. 만족을 못 해요. 왜 저렇게 자기는 항상 돈이 없고 돈이 더 있어야 되고 자식들은 더 잘 돼야 되고 근데 충분히 자녀분들도 유학 다녀와서 대기업 다니고 강남에 살고 계시고 남편분도 이제 사업 되게 잘 하고 계시고 이런데도 본인은 늘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적인 것보다는 눈빛이 조금 다르신 분들이 계시긴 해요. 사업을 해서 부를 좀 축적하신 분들은 눈빛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많이 봤어요. 여자분인데 남성적인 눈빛을 가졌다든지 눈빛이 좀 강렬하다든지 이런 느낌 많이 받았고 많은 사람들과 사주 상담을 해보니까 신수가 훤하단 말 있잖아요. 얼굴 빛이 밝은 분들이 계세요. 이미지가 느낌이 그러면 저는 항상 사주 만세력을 열 때 사주가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정말 좋아요. 남편은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거든요. 정관은 완벽하게 내 남자, 그걸 정관이라 그러고요. 편관은 남자친구나 애인 또는 불편한 남자. 남편이라도 불편한 남자가 있잖아요. 남편 중에. 그걸 편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관이라는 글자가 내 배우자 궁에 앉아 있으면 배우자 운이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죠. 배우자 궁은 일간 밑 일지가 있잖아요. 지지가 바로 내 배우자 궁이에요. 거기에 정관이 있다. 그러면 아, 남편 복 있네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정관이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여자분들이 남자를 조금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자리에 내 남자가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주는
들어오는 거 잘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고, 편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천간에 편간이 떠 있다. 나보다 잘난 남자, 그리고 여자분들도 눈이 좀 높아요. 편간이 있다 보면. 그리고 재생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성과 편관이 같이 있다 하면은 출세하는 남편을 둔다고 해요. 그래서 재운이 잘 있고 관운이 잘 있으면 출세하는 남편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자식은 식상운이에요. 그래서 식상운이 좋다.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자식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운에서도 만약에 식상대운이 중년에 있거나 말년에 있으면 아이들 덕을 많이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주 중에도 대운이 재성이나 식상운이 말년에 들어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나이 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성공해서 부모님을 많이 도와준다. 아이들 덕을 좀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말년에 재운이 자식운으로 풀리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재성운이 들어오는 거를 조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그래서 재성운은 별로 반기지 않고 인성대운이나 관성, 관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가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충이 없고 형살이 없으면 그래도 무난하게 병 없이 장수하는 팔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운에서 재성이 들어와 버리면 늙어서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염려해 가면서 좀 상담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왜 쇼트랙 타면 우리 뒤에서 엉덩이 밀어주는 릴레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대운이라는 거는 사주팔자가 안 좋더라도 좀 밀어주는 그런 힘을 좀 갖고 있는 게 대운인 것 같아요. 대운이 싹 바뀔 때는 지나고 나면은 많이들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사후분이야 확 와닿는 것보다는 우리 영화 보면 페이드 인아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스무스하게 운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굉장히 부정적이고 삐딱했던 분들이 여유롭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안 하던 짓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운이 바뀐다는 거는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 많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갑자기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게 돼요. 의미 없는 만남, 의미 없는 술자리, 의미 없는 모임들을 끊게 돼요. 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운이 안 풀릴 때는요. 많이 베푸시는 게 좋아요. 운이 없을 때는 억지로 누군가한테 잘해주고 돌려받을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베푸시고 그리고 봉사하시고 되게 틀에 박힌 대답일 수도 있는데 그거 정말 맞거든요. 기도하시고 자포자기를 하시면 안 되세요. 내가 운이 나쁘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포자기를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 운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이 인생을 100년으로 놓고 봤을 때 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 한 번은 운이 들어와요. 기회가 오거든요.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안 좋은 운일 때 준비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좋은 운이 왔을 때 내가 100억을 벌 수 있는 운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정말 1000만 원 벌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운이라고 해서 자포자기 하시지 마시고 노력하시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으시고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안 좋은 운은 어떻게 견뎌야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견디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 그냥 견디는 거. 그냥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뭐 개운법이 있을까요? 뭘 하면은 조금 이 안 좋은 운을 견뎌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견디시는 거, 준비하시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재운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으세요. 솔직히 요즘에는 서울의 집값도 이렇게 비싼데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돈 없으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내담자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이 직업도 되게 좋으시고 젊은 나이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는 재성이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재성이라는 게 이제 돈을 뜻하는 거예요. 재물.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월 10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으시고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실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아버지, 어머니, 가족 사주를 다 풀어보는 편이에요. 사주가 부모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도 부모님의 영향과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운이 없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공식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올 경우 그때 금전적으로 내가 운을 좀 받아서 재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천을기인이라는 귀인이 들어와 있으면 어떤 운이든
조금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주에 재성이 없다고 해서 꼭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재성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부자 사주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형이나 충이 있는 거, 내 재성에 글자가 깨져 있는 거, 그거를 금전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식상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재성이 살아나요. 식상생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식상이 있어야 재물운이 더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재물운만 있다고 해서 재물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주변의 오행이 좀 받쳐줘야 금전운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글자가 충이라고 해서 자오충, 묘유충 이런 식으로 충이 있잖아요. 글자가 깨진다고 해요, 저희가. 그래서 충을 받을 때 재성이 깨져 있거나 그러면 금전적으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사람이랑 금전거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좀 하죠. 대운에서도 재성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글자끼리 부딪혀서. 사주팔자에 있는 나의 재성이 대운에 들어오는 어떤 글자와 충을 맞는다. 글자가 깨진다든지 이러면 금전적으로 운이 안 좋거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설명을 드리곤 하죠. 그리고 배우자 운도 저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배우자랑 대운의 흐름이 되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항상 이렇게 궁합을 열어보면 비슷하게 가지만 배우자 운이 좋을 때가 있고 내 운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본인 운이. 그러면 배우자한테 운을 조금 기대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남자들도 집에서 전업주부로도 뭐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운일 때 남자분들은 조금 쉬어가는 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운이 좋고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살짝 이렇게 기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재물적으로 조금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을 사주가 대단히 좋은가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공무원 선생님들 사주를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공무원 사주 하면 사람들이 공무원 재미없잖아. 뭐 돈도 많이 못 벌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공무원 사주만큼 좋은 사주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선생님들 오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사주 너무 좋으세요. 타고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들 그냥 웃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 일을 안 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절대로 사업을 한다든지 돈을 쫓는 분들이 아니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 사주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정관이 강하신 분들, 관이 강하신 분들. 관이라는 거는 남자한테는 직업을 뜻하고요. 여자한테는 남자와 직업을 뜻합니다. 정관과 편관이라는 게 있는데 정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정관이라는 거는 하나의 틀, 뭔가 정해져 있는 틀에 갇혀 있는 직업군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손꼽히는 직업이 공무원인데 공무원 선생님들은 일단 정관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정제, 정인 이렇게 세 가지 십성이 들어있으면 100% 저는 나라 녹을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의 맞더라고요. 그리고 사주 좋은 분들은 신수가 훤해요.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굉장히 밝게 보여요. 그래서 자 사주 좋아라 하고 제가 만세력을 딱 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오행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들이 되게 좋아요. 사주도 좋고 그리고 그분들은 20대부터 한 30대 우리가 청년기라고 부르잖아요. 그 시기에 관운이 거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주 팔자 안에 관이 약하더라도 대운에서 관이 들어와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인성운이 들어와 있어도 합격운으로 보거든요. 합격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공무원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팔자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어떤 내담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공무원 사주가 아니셨어요. 관이 없으셨어요. 관이 없다는 거는 보따리 장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직장에 오래 몸 머물고 계속 여기저기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관이 좀 약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관이 약하신 분인데 공무원이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공무원이 됐을까 했는데 본인도 공무원이라는 자기 직업이 맞지가 않대요. 안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대운을 살펴보니까 대운에서 관운이 들어와 있는 시기가 딱 20대 후반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대운 때문에 이분이 공무원이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조상 자리에 천을귀인이 있으셨어요. 아버님 쪽으로 조상복이 좀 있는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먹고 살기 힘든 당신에게 조상님이 그래도 꾸준하게 돈을 벌고 평안하게 살아라 해서 이렇게 대운에서 공무원이 되게끔 운을 좀 밀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절대로 이 직장 관두시지 말고 꾸준히 공무원 하셔라. 그분은 관두고 사업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재운도 없으셨고 관운도 약하셨어요. 그래서 조상복으로 대운에서 좀 밀어주는 그런 사주였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천을기인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 힘들었던 적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기억을 잘 못하세요. 힘든 분들은요, 대부분 저는 20대 언제부터 뭐 대학교 언제부터 힘들었고 이때 죽을 것 같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천을기인 갖고 있는 분들 특징은 기억을 잘 못해요. 내가 힘들었나? 근데 사주만 봤을 때는 힘드셨을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요 시점에는 분명히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힘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운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타고나기를 긍정의 기운을 좀 많이 타고나셨구나. 왜 사람이 안 좋은 일이 같이 닥쳐도 누구는 그것 때문에 우울증약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도약해서 단단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천을기인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도 좋은데 그거를 이겨내는 힘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만세력 요즘에 어플 켜보면 천을기인 되게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연지에 있으면 조상복, 월지에 있으면 부모복, 일지에 있으면 본인복, 배우자복, 그리고 시지에 있으면 자식복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천을기인이 있는 분들은 사주가 대부분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신살 중에 지살이라고 있어요. 역마살, 지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살이 있는 분들이 해외 운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유학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집이 부유하시잖아요. 그래서 10대 때, 20대 때 지살이 들어와 있거나 역마의 기운이 있는 분들은 열이면 한 7명은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셨고요. 그분들 집안 형편은 대부분 다 좋으셨어요. 유학을 갈 정도면은 집이 좀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 운, 뭐 유학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은 지살 체크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계 회사를 다닌다든지 어학 강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토어팜으로 해외 직구 이런 쪽으로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다녀온 분들이 대부분 부자 부모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운도 좋으셨고 좋은 직업도 가지셨고